네,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가운데 영화 배우 양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마약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엔 연예인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들리던 그런 얘기였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을 보니까요. 영화배우 양 씨 필로폰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잡히고 독특하게 발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이제 그 마약하면은 버닝썬 사태라든지 여러 이제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일 어제 새벽 3시죠. 이때 강남구의 그 논현동 그 한 호텔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치일 것 같고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40살 A 씨가 모는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112에 신고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파출소로 결국 연행을 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약 검사를 해본 이유가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정신없는 느낌이 보여서 시약 검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 큰 도로를 차가 막 다니는 도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창란 현상, 창란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약 여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양 씨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근데 이 양 씨의 소지품 중에 펜타민 계열의 다이어트 약봉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펜타민 계열 그 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고도 비만 환자들이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보조제로 사용하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만 이것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4주 이내로만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단독 투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의약품하고 같이 투약을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이거든요. 즉 마약류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말이죠. 그래서 혹시 다른 그 필로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펜타민 계열의 약과 다른 어떤 의약품을 같이 복용을 하는 바람에 그런 창란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 펜타민 계열의 약과 또 필로폰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은 좀 더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도에 저희도 단독 보도로 먼저 보내드렸는데 양 씨가 이게 최근에 유명 영화에도 나왔다, 지상파 드라마에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양 씨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양 씨 배우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면서 그들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정보를 준 바람에 영화 배우라든지 최근에 지상파에 나왔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양 씨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또 실명 보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 2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씨 배우들 중에서 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이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SNS를 삭제하고 그리고 자신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네티즌들이 또 뭐 네티즌 수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좁혀 들어가는 어떤 추세인데 하지만 양 씨로 이제 거명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2차 피해를 당하는 건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실명 보도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해서 A 씨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 보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 피해를 본 양 씨 분들은 조금
좀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 좀 당황스럽고. 약간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곤혹스러울 사실.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차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서 수사 결과 좀 네,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황하나 씨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 기록에 그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으로 박유천 씨를 적시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연예인이 누구냐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를 했거든요. 송치를 하면서 송치를 할 때는 이제 서류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만든 작성한 서류를 거기에 박유천 씨를 적시했다는 거죠. 네. 황하나 씨와 함께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전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나는 아니다 네. 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말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박유천 씨를 출국금지까지 시켰고요. 예.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유천 씨의 그 거듭된 그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 과연 박유천 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는 계속 결코, 결단코 안 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황하나 씨는 같이 했다는 말을 하고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진실 공방을 따지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까? 갈림의 포인트가. 그래서 황하나 씨를 9일 날 불러서 예. 참고인 조사를 황하나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황하나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황하나 씨가 얘기한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 보면 그리고 출국금지까지 요청했다는 거 보면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또 그리고 그 했다는 것이 언제냐면은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와 함께 했다는 것이 올해 2월, 3월입니다. 예. 올해 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필로폰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사를 하면 1년 내 것은 다 나오거든요. 모바일 예. 검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박윤철 씨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결단코 마약을 말도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몇 번씩 했는데 거래한 네.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근데 바로 예. 올해 초면 본인도 검사하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 텐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한 거는 아직 모르지만요. 글쎄 상황은. 그렇게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유천 씨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연예인 어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운명이 전부 인생이 다 걸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역감,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다만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것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마약을 끊었었다. 예. 끊었었는데 권유에 의해서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박유천 씨로 추정되는 겁니다. 예. 인물에 의해서 강제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네.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박유천 씨라면 사실은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도 그 황당한 얘기인지는 가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진실 공방 차원입니다만은 네. 박유천 씨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은 예. 좀 듭니다. 다음 주쯤에 박윤철 씨가 조사를 받게 예, 되는 소환 건가요?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황 씨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거야말로 뭐 연예인들의 마약 이것도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실 수사, 묵인 수사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예. 2명에 대해서 이제 대기 발령을 했는데요. 당시에 황하나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던 그 2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강남경찰서에도 근무하고 광역사대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사실은 8명이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그 황하나 씨하고 같이 했다는 조모 씨 대학생 예. 그 한 사람만 결국은 이제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예. 처벌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이제 황하나 씨라는 건데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그 외손녀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서류를 봤더니 거기에 이미 조모 씨가 황하나 씨는
남영유업의 외손녀라는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흔적이 나왔습니다. 예. 네. 조서에 다 써 있는 겁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영유업의 외손녀라는 것을 알고서 봐준 것이 아닌지 예.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그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져 가는 것이죠. 네. 근데 그 2명에 대해서 자기 발령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2명뿐만 아니라 당연히 혼자 그 2명만이 다 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 라인, 예. 그 관계자들을 모두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봐줬다고 하면 그냥 봐줬는지 네. 아니면 금품이 오고 갔는지 뇌물이 있었는지 이거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 예. 만약에 이번에 그걸 밝히면서 또 용두사미를 끊어버린다면 두고두고 또 후환을 낳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처럼 말이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유차 씨는 긴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조사를 받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수 씨 얘기입니다. 이제 보복 운전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건 좀 일단 정리해 주시죠. 최민수 씨도 참 여러 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뭐 진실공방은 있습니다만은 작년 이제 9월입니다. 예. 이때 여의도에서 오후 1시경에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차선을 이렇게 두 개로 깔고 갔다 이런 예. 얘기죠. 물고 갔다는 거죠. 예, 예. 물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가 가지고 이제 급제동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것이 보복운전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서로 이제 뭐 모욕적인 얘기도 오고 가고 뭐 그랬다는 사건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수 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는 보복 운전에 고의가 전혀 없었다. 예. 그 차가 내 차를 슬쩍 치고 갔는데 즉 사고가 났는데 예. 그걸 모른 척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세워놓고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라고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지 내가 보복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해주신 그 최초의 접촉 사고, 네, 예. 피해자가 냈다는 그 접촉 사고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도 물증 증거는 없다고 없습니다. 해요. 예. 이상하게 그 피해자 차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뭐 고장이 나 있었는지 하여튼 뭐 카드를 회수하지 못했는지 예. 아니면 또 들리는 얘기하면 뭐 카드에서 해보려고 했지만 어떤 그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물적 증거가 있다면 간단한데 그 차량이 접촉을 했는지 말이죠. 예. 그거는 서로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최민수 씨 측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계속 물고 오는데 네. 최민수 씨 차를 약간 쳤다. 네. 그게 1차 사고다. 네, 그렇죠. 사고가 있어서 최민수 씨가 앞으로 가서 서서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쓴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아니다. 1차 사고는 없었고 앞에서 그냥 갑자기 서서 내 차가 부딪혔다. 위협이다. 보복운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최민수 씨 얘기는 자기 차를 치고 갔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왜 그렇게 운전하느냐 하려고 이제 그 항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 가가지고 차를 세웠다는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얘기는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 차선을 갖다가 물고 가는데 예. 그거를 이제 최민수 씨가 항의하기 위해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욕도 했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세워놓고서 이제 뭐 또 실랑이가 벌어졌을 거 네. 아닙니까? 그때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이 피해자 측의 말에 따르면 예. 최민수 씨가 영어로 욕설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예. 뭐 이렇게 욕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최민수 씨 측 변호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 그건 이제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건데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욕죄가 되려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듣는 데서 공연성 요건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별로 없었는지 한 사람밖에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으로 예. 그것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민수 씨 얘기가 뭐 전부 다 맞아가지고 무죄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보복 운전이 된다면 이게 생각보다 죄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특가법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해 같은 것은 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420만 원 정도의 이제 손해가 났다. 그 피해자가 예. 그리고 이제 결국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손상의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특수 손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폭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그 5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 되는 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보복 운전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것인데 네. 최민수 씨가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 말이 맞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곤혹을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 모욕죄라는 게요. 그러면 1대1 상황에서는 막 뭐 상스러운 소리를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복운전은 이제 예.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모욕죄는 별개입니다. 예. 그건 이제 보복운전하고 별개로 네. 둘이 이제 그 이후에 주고받는 말 속에서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모욕은 여러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그러니까 공연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아,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모욕감을 느끼니까. 그렇죠. 예. 둘만 있으면 그게 모욕죄가 안 되는데 사실은 네.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또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래갖고 네. 그래서 뭐 세 사람 있으면 되고 두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주위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목격자, 그다음에 피해자, 그다음에 최민수 씨와 같이 가던 동승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